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렙의 노년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내가 40대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임명해서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중 10명은 가나안인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며 가지 말자고 했지만 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나는 외쳤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지금의 지도자에게 요청을 해서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허락을 받았고 헤브론 땅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승리해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내 나이가 90대가 되어가는 노년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40대 못지않은 열정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 악사도 나를 닮아서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당돌하고 용감한 여성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갈렙 못지않게 노년의 열정이 넘쳐나는 분들을 많이 듣고 봅니다. 요즘 대중문화계에서도 이순재, 조용필, 윤여정 들 시니어 스타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한 발 앞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시니어 취업률이 세계 최고랍니다. 가전유통업계 노지마라는 일본 회사는 정년이 80세랍니다. 80세가 넘어도 내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고 건강만 된다면 여건에 따라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은퇴하기 전에는 노년에 80대, 90대 돼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쉬실 때가 되었는데 평생 일만 하셨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실까? 이러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는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잔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안 좋으신데 제가 쉬시라고 했지만 제 친정 어머니는 쉬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재미있다고 하시면서 노인 일자리도 나가시고 오일장에서 약간의 야채나 과일도 가끔 파시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계십니다. 노는 것보다 일을 하게 되면 다리에 근력도 생기고 밥맛도 좋아져서 건강해진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도 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둘람 공동체 회원들도 몇 분 빼고는 대부분 노년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열정을 가지고 활기찬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도 작년 1월에 은퇴했지만 제가 놀아보니 재미도 없고 노는 게 더 힘이 들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아서 이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했더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9kg인데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반려견을 두 손으로 번쩍 안아서 제가 50m 걸어가도 젊을 때보다 힘이 좋아져서인지 별로 무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년의 열정 참 멋진 단어이고 멋진 노년의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대환 형제님. 어, 이 담화를 듣기 전에 이제 여전히 저는 그 미리
그 말씀을 그 본문과 본문 전후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오늘 또 미리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모세 뒤를 이어서 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제 과거에 모세가 자기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상기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에 따라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아직도 힘이 남아서 그 땅을 차지할 만하니까 이제 땅을 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그 함축된 그런 교훈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은 무슨 자기 뭐 4인 가족이란다든지 10인 가족들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부족, 이 족속에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땅을 얻기 위한 그 이 갈렙의 어떤 열정과 노력은 나이가 85세가 되도록까지도 식지 않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또 그 모세의 전하는 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결단 이런 걸 통해서 결국 헤브론을 이제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땅에 대한 그 어떤 한 국가나 한 지도자의 그 철학, 또 그 어떤 나라로 치면은 뭐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이 한 나라의 평화와 또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땅을 분배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이제 이 성경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분배해서 주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자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날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형편에 원용을 해보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상위 뭐 10%가 전 국토의 90%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90%의 국민들이 10%땅 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삼다고 한다면 땅의 정의, 땅의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실현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해보고 특별히 이제 나라의 지도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말씀을 삼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아직 이제 겨우 환갑이 넘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젊다기보다는 어린 촉에 속하는 그런 프레시맨인데 제가 이제 그래도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주제인 그 어떤 논의 열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퇴직과 그다음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어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인제 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제 어제 아내하고 같이 일산 킨텍스에 다녀왔습니다. 킨텍스에 다녀왔는데 킨텍스에서 인제 건축 관련되어 있는 전시회를 하는데 이런 전시회 한번 갔다 오면 인제 연락이 계속 와서 무료 등록을 해서 한번 보러 오겠냐고 초청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제 건축 쪽 인제 보러 갔다 왔는데 제 관심 분야는 인제 공구입니다, 공구. 공구여서 주로 공구 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걸 사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그 용접기를 샀습니다. 전기 용접기를 샀는데
무진장 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용접, 목공 이런 거 이제 하고 싶어 하고, 남자들도 이제 남자들이 되게 퇴직하고 나면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해서 이런저런 공구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접기를 사 가지고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목적은 박물관에 있는 차량을 고치는 거예요. 차량을 고치는 건데, 박물관에 있는 차량들이 여기저기 떨어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용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보이다 보니까 용접기를 사고 싶은데 직원들을 자꾸 말리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예? 자꾸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인제 용접 보면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제 물론 이제 화재나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은 준수를 해야죠. 그런데 에 어제도 인제 이런저런 연장 공구들을 꽤 많이 사 가지고 왔어요. 그런 데 가면 정말 천국이죠. 축제고 진짜.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 가지고 왔는데, 에 작년 6월 말 퇴직하고 그다음에 4 개월을 쉬고 10월 말에 다시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재취업이 돼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제 가슴은 설렙니다. 가슴은 설레고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인제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배짱도 갖고 있고요. 배짱도 갖고 있고, 또 배짱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어 자식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부분. 자식을 버리면 그건 하나님 손해다. 라는 거. 그리고 또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활용해서 세상에 도움이 되도록 쓰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잘 따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몸을 잘 준비하고 뭐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랬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그 잘난 척이 돼 버렸는데, 여전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형제님. 예, 예. 저는 오늘 아미자 자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여기 여자 선지자가 한 분 나오셨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아미자 자매님 말씀은 갈렙이 늙었지만은 은퇴를 할 게 아니고 전진을 한다. 은퇴를 하지 않고 일을 한다. 어쨌든 그 말씀을 강조를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요즘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목사님들 하는 걸 보면요, 정반대로 하잖아요. 목사 사회에, 교회에 목사들이 은퇴를 해요. 성경에는 은퇴가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은퇴를 교회에서 목사들이나 은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미자 자매님은 그게 아니고 은퇴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열심히 더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신이 나고요. 또 하나로는 아주 만군의 만군 지원병이라 그러나요? 그 아주 그 응원군을 얻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릿속에는요,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은퇴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은퇴라는 개념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은퇴만 생각하고 은퇴를 전혀 안 해야 될 교회 안의 사람들도 교회부터 목사님이 몇 년 은퇴 적어놓고 맨날 은퇴만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일하거든요. 뭐 물론 일이 가벼운 일이고 뭐 이런 겁니다만은, 계속해서 사람이 늙을 때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오라 그럴 때 딱 가는 게 좋지, 은퇴를 해가지고 대기소를 만들어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있다가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데 그걸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하는지 참 이게 너무 그 황당한 것인데 아무도 여기에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언젠가 이런 선지자가 나오겠는가 이랬는데 오늘 드디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아둘라면은요 은퇴도 없고 늙어서부터 제대로 또 일을 하자. 그 모세같이 120 뭐 3세인가 그렇잖아요. 123세까지 딱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그 은퇴를 자꾸 하는가 이랬는데 오늘 좋은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아주 오늘 좀 신이 납니다. 이제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한 분이 나왔는데 아둘람 전체도 이런 생각의 공동체를 탁 만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이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제가 여기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제가 고민이 돼요, 사실은.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생활하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하는 또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주의 김수일 형제님. 예, 저 지금 마늘 까고 있어요. 마늘 까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나이로 금방 안매자 자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퇴 세대도 넘었는데, 딱 71살인데, 올해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제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건설 쪽에 일을 하잖아요. 건설 쪽에 일을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아직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나이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데는 그냥 개인업 하는 데는 받아주는데 좀 큰 공사는 안 받아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 놓고 놀면은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내가 뭐 좋아하는 뭐 등산이라고 해서 등산을 날마다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아까 얘기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런다고 그러는데 일을 해야 자기 건강이 유지되고 자기 소소한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러는데 일하는 거 딱 방에만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은 금방 죽어요. 저기 요즘에 이런 말이 있더만요. 병원에는 웬만하면 입원하지 말아라.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은 병원에 입원하지 말아라. 병원에 입원하면은 일단은 그 활동 반경이 좁아지잖아요. 병실 내, 그러면 겨우 뭐, 복도 정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근육이 수축되고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된다 이것이죠. 그러나 집에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치우고 마당이라도 돌아다니고 동네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운동량이 되고 그래서 더 오래 산다 이거죠. 병원에 가면은 더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반대로 또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한다는 것은 꼭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활동을 한다는 것은 반면에 내가 그만큼 운동을 하고 내 몸이 더 그만큼 활성화가 된다는 건데 자, 그 아까 그 여호수아나 뭐 갈렙이나 뭐 모세나 이런 사람들 나이 먹었을 때도 그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만큼 또 장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놀아야겠지 일 안 해야겠지 편히 쉬어야겠지 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벌써 일반인들처럼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이렇게 활동하려고 운동하려고 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치매도 안 걸릴 것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지 않을까. 또 한 반면에 이 사회의 나라의 보탬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참 오늘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늘을 실감나게 까시네요. 어, 마늘가는 굉장히 좋아요. 소근육이 이게 나이가 들수록 소근육이 이제 활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깐다든지, 그리고 뭐, 콩을 골라낸다든지, 손을 많이 쓸 수 있는 일을 하면 뇌와도 직결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네요. 네, 아이고, 좀 더, 하나 네. 질문이 있는데 김수열 형제님한테요. 그 한국에는 마늘을 까는 기계는 없습니까? 그렇게 공업이 발달된 나라인데요. 아, 뭐 있겠죠. 저 그 마늘 사 먹고 막 물에다 담궈놨다가 까고 뭐 쉽게 까지고 하는데 저 이제 집에서 먹을 것은 이게 그 물에다 담그지 않고 이 생 마른 마늘 그것을 까야 그 저장성도 더 오래 두고 맛도 있고 향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먹을 거 까는 거예요. 예. 저 안 시켜줘서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직 되지가 아직 않고 현직에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백은선 선생님이 프레시맨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제 고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네요. 마늘 까는 기계 있습니다. 저희 있거든요. 하도 제가 마늘 까는 거 싫어해서 기계를 하나 샀어요. 저도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단점이 마늘 까면 이제 끄트머리 마늘 씨 나오는 데 뿌리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까져요. 그것은 다시 또 칼로 까내야만이 되더라고요. 이게 깔끔하게 되지 않고 또 이게 좀 많이 이게 상처가 많이 나더라고요. 마늘 기계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역시 인제 오래될수록 우리가 까는 것이 손으로 하는 게 더 이쁘게 잘 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계는 별로 못 쓰고 창식력으로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노년의 열정을 이렇게 담화를 들으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저하고 좀 친하거든요. 지금 88세 되시는 이렇게 이렇게 저하고 같이 농장 같은 농사 짓는 일을 같이 인제 이야기하는 분 얘기를 잠깐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인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인제 두 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인제 80 넘으셨으니까 두 분이 인제 농사를 이쪽에 짓고 있어요. 할 일이 논이 많아요. 이쪽에 근처에요. 근데 할머니하고 인제 할아버지가 두 분이 일을 하러 오는데 할머니는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순수 이렇게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와서 일을 하거든요. 나중에 인제 가끔 가다 인제 할머니를 보면 잘 못 걸어요. 물론 체격도 있으시지만 쪼끔 걸어가다 보면 다리 아파서 못 걸어. 그리고 쪼끔 가다 보면 거기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쌩쌩해요. 이렇게 저기 농사 짓기 위해서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콩 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농약 주기 위해서 뭐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니니까 쌩쌩하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생각 하나가 또 틀린 게 뭐냐면 할아버지는 뭔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것만 해도 내년에는 여기다 좀 메꿔 가지고 뭐 좀 하나 줘야 되겠어." 해 갖고 그 얘기를 몇 번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 없는데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꾸 인제 "당신 나이가 얼만데 자꾸 뭐 일을 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말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자꾸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자기 몸도 인제 별로 안 좋으니까 할아버지도 몸이 안 좋은 줄 알고 자꾸 뭔 애들 좀 있다가 인제 애들한테 땅 주고 그러면 되지 뭐 자꾸 일을 만드냐고 해 가지고 3 년을 동안을 한다고 하다가 막 주저하고 한다가 하고 주저하고 그래요. 근데 올해 드디어 이쪽에 주변에다가 땅을 메꿔서 어떻게 자기가 인제 원하고 싶은 걸 한번 건물 하나 져 가지고 "그거 좀 세를 내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포부를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같이 부부 간에 살면서 인제 활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활기를 꺾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또 한 가지가 인제 우리 태극기 부대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나이 들면 들수록 한 생각에 고착돼서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다각적으로 시각을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착되지 않는
그런 게 머리로 말랑말랑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오늘 담화처럼 갈렙의 그런 그 나이 많이 많더라도 좀 번뜩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직도 거리에서 열정을 태우시는 우리 김경일 형제님. 네. 마이크 켜 주세요. 네, 아유, 오늘 아주 감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쎄, 뭐, 지금 노년 하는데, 아직은 나이 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이게 순식간에 또 멈출 수도 있는 노년이라는 걸 깨닫고, 이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하여튼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부터 좀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좀 짧은 글을 써서 올려서 에, 그렇게 좀 한번 이제 좀 정리하는 삶이라 그럴까요? 기억 정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또 기억의 장소로 또 이용을 하시네요. 네. 또 말씀을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시간 다 한 두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클랜드의 신생남 형제님.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네. 신생남 형제님 하시고, 네. 오디안 형제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켰으면 말할 기회 없을 뻔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집에서 마늘 까는 남자나 나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지가 계셨네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담화는 당연히 짧은 담화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담화를 들려주셨고요.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까먹을 게 없었습니다. 토지 나누는 성경의 토지 나누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중요한 얘기죠. 이 토지를 나눈다는 거, 땅을 나눈다는 거. 저는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이 뭐 그다지 잘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잘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토지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 후에 소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땅도 없고 지주들 밑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건 뭐 구한말 때부터 그랬죠.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 안 되겠다. 땅을 골고루 나눠야 되겠다. 물론 그 원인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다 뭐 땅을 뭐 협동농장화 해가지고 다들 농사 짓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공산화 될까 봐 겁나서 잽싸게 조치한 게 그거 하나는 잘했는데 아주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땅을 나눠줘서 그 전에는 그냥 도작이나 하고 참 1년 농사져도 그냥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희망이 생긴 거죠. 이제 내 땅에다가 뭘 해서 자식도 키우고 이런 힘이 된 거죠. 이 땅뿐이겠습니까? 이 국가는 국민들에게 그런 희망을 줘야 되고 살 수 있는 이제 어,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요즘 세상을 보면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냥 가진 사람들이 끝도 없이 욕심을 부리니까 없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가가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고 이 나이가 들어도 좀 어, 제대로 들어야 된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언가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필이면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런 데 열심 내면 안 된다 이거죠.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환갑도 안 되신, 겨우 환갑 되신 어린 분들의 얘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그 덴마크 사람들이 그 생활 스타일 중에 거의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 그 주택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공간 중에서 베악스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창고도 되고 이제 공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대부분의 집이 그게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집안에 온갖 종류의 공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이제 거기다 보관하는 장소가 베악스틸이고 그 안에서 이제 기계도 고치고 또 뭐 만들고 싶으면 용접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방과후 이제 일과가 끝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주로 생활하는 것이 그 베악스틸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덴마크의 이제 방송이나 또 신문에서 광고 중에 이제 우리나라는 볼 수가 없는데 늘 가장 많이 이제 광고하는 것 중에서 뭐, 드라이버 세트가 얼마다. 그리고 그 또 용접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싸니까 뭐 할부로 뭐 드린다. 그리고 뭐 또 그 쇠에다 구멍을 뚫는 뭐 이런 기계는 얼마다. 이런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광고는 이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이제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신문에는 별로 안 나는데 덴마크 일반 신문에는 그런 그 광고가 참 많이 나온다. 그걸 보면 덴마크 사람들의 이제 생활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오후 4시면 정확하게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일찍 어두워지만은 여름에는 오후 4시면 그 밤이 뭐 12시까지도 환하기 때문에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 베악스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뭘 만들고 또 집 수리도 이제 하게 되면 그 대부분 자기 손으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우리 남편은 못 하나 못 박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전구도 갈아 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덴마크는 이제 중고등학교 안에서 그 정규 교과 과정으로 망치 다루는 법, 대패 다루는 법, 드라이버 사용하는 법,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 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덴마크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제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것만 기술자들 불러서 하고 대부분은 자기가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이 있으면 뭐 이제 1, 2년 안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밤과 후에만 그때그때 집을 짓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집을 지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 저렇게 그렇게 이제 일과 후에 시간을 즐기기 때문에 정년퇴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온갖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좀 정년 퇴직하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파고다나 뭐 비원 옆에 와서 이제 그 추한 모습으로 있다든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또 끼리끼리 모여 있지만 그 노후에 그 정년 퇴직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지에서 가르치는 데도 없고 또 어떤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하고 70살에 은퇴하고 귀국한 이후에 지금 전국을 여행하는 것을 제가 가장 큰 일로 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어려운 저 백령도 뭐 울릉도 이런 데 가서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날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제 여행담에서 얻은 교훈 또 느낌 이런 것들을 하는 일로도 상당히 즐겁게
그 노후를 지금 사는데 공식적으로 저는 은퇴를 선언하고 했지만은 선언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즐겁게 행복하게 심심치 않게 그렇게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덴마크 소식 감사합니다. 그 뉴질랜드 어, 저 이동 네. 경제님 마이크 켜셨었거든요. 네. 그러셨네요. 서운해하실 것 네. 같아서. 들리시나요? 안 네, 들리세요? 잘 아, 들려요. 되게. 네. 아까 안 된다가지고. 확실히 박연아 자매님이 저를 유령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몇 번 아까 켰는데, 저번에 단톡방에서도 2년간 수고하셨어요. 박 선배, 문형훈 형제님하고 나 쏙 빼놓더니, 이거 막 완전히 나를 유령으로 그냥, 그,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배은선 형제님이랑 권혁태 형제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김술 형제님에 대한 얘기 듣고 느꼈던 거. 일단 배은선 형제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나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그럴 때 가슴속에서 외침이 하나 나왔어요. 아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 권혁태 형제님이 아니 왜 목사님들을 은퇴하지? 이런 얘기. 그게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하죠. 전별금을 엄청 받잖아요.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은퇴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경현 신부님 그 페이스북에서 병실에 입원한 얘기를 쓰신 거를 보고 한편의 단편 소설,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다양한 분상들을 이렇게 묘사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글 써주시면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읽고 싶다. 그런 얘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박연아 자매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뉴질랜드 얼마나 좋아하는데. 늘 있을 것 같아서요. 눈이 그래서 나빠서 안 그러는데요. 보이실 거야. 눈이 나빠서 안 보이실 늘 같이 계시는 분이시죠.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지금 오늘 노년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분의 열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짧게 좀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신데 여전히 뭐 여기 계신 분 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으시긴 한데 우리 김정혜 자매님 지금 전시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을 네,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응? 네. 어쩌다가 열정의 아이콘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젊을 때라면 40, 50대? 40, 50대는 제 인생이 아니라 남편의 인생에 붙어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60 후반, 60 중반, 중반 때부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그쪽에 발을 한번 내디디니까 제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게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 새로운 길들이 자꾸 열리기 시작을 해서 아까 배은선 형제님께서 나의 전성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 얘기 같았어요. 나의 전성시대는 언제쯤일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제가 올해 70이에요. 70에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고 또 듣는 분들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뭔 70에 저런 말을 하나. 때로는 좀 주책스럽기도 하겠고 그러나 저는 아직 저의 전성시대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제가 사실은 3월에 개인전을 준비했었어요. 제 70 기념으로 준비하다가 어느 날 문득 내 개인전이 내가 아닌 다른 주변에 부담을 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는 전시회는 지도자 분들, 그러니까
전국 단위는 아니고 이제 호남 지방에 저처럼 그 야생화 꽃그림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그 단체전을 하는데 이번에 창립 제일 이제 1회 전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뭐 큰 건 아니고요. 내년쯤에 그냥 조촐하게 우리 아들남 우리 가족들 초대해서 작은 전시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래 저기 4월인가 전시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안 하시는 걸로. 3월 개인전은 네. 그냥 포기하고 5월 5월에. 초에 이제 그 네. 전시회가 있어요. 그럼 5월 초에 전시하실 때 미리 좀 광고 올려주시면은,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 한 내년쯤에 그거를 핑계로 네. 군산을 좋습니다. 내려간다든지. 장소가 네. 필요하면요. 네. 전시 장소가 필요하면 군산 시내 아주 좋은 장소에 무료로 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시면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네. 곳이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이제 야생화 꽃을 전시회를 가는 걸로 내년에 언제 가는. 네. 자, 이제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됐는데 꼭 혹시 이정경 교님 사랑합니다. 네. 이승용 이제님 마이크 켜셨는데요. 네네. 아까 제가 이게 못 보는 게 켰다가 금방 꺼버리시면은 제가 어렵거든요. 아니면 그냥 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좀 이렇게 금방금방 꺼져버리니까 제가 지금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승용 선생님, 부산 나와주세요. 예. 늦게 제가 꼭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 듣고 안미자님 말씀 듣고 참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처음 드는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노년으로 접어들면 앞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뭐 10년, 15년, 20년 그렇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직까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세월이 원체 빠르니까 노년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을 참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어떤 무리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어떻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맞춰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된다. 계획적으로 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쪽은 그런 불행한 부분이고 고통 부분이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겁나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막상 이렇게 닥치면 닥치는 대로 헤쳐나가면서 그 현실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떤 여러 가지 노년에 앞으로 닥칠 죽음 이런 부분에서 다 공감하는 편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 인생이 이제 제 인생이 이제 어떤 막을 내리게 될 텐데 하여튼 좀 더 성숙해지고 싶고 좀 더 아까 박 선배님처럼 이렇게 생각이 더 유연해지고 싶고 어떤 고착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나이와 직업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젊을 때처럼 그렇게 이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면서 살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계시는 모든 선배님을 잘 따르는 그런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담화하신 안미자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오대한 형제님의 덴마크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뭐, 이렇게 공구를 다루는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좀 가르친다면 좀 사회가 더 좀 활기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안타까운 건 우리 김수일 형제님이 이제 70이 되셨는데 이렇게 좀 큰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잘 안 써주시려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 오히려 연세 70이 넘으신 분들이 80이 다 된 분들이 이렇게 좀 정확도가 더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일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손이 빨라요. 그리고 정확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한번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뛰어나신 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이 2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신 이제 뭐 힘든 것보다는 조금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단, 우리나라도 이게 패턴이 바뀌어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힘든 일은 젊은 사람이 하고, 조금 그렇게 손으로 막 좀 빨리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